대령 자세의 손의 위치는 양손을 이렇게 가슴 앞에 놓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 형태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위적인 측면인데, 양손의 움직임을 이렇게 하나의 원이라고 가정할 때, 이 가슴은 원의 중앙에 있습니다. 원의 중앙에 있다는 것은 모든 방위의 기준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공격과 방어의 기준점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펀치를 한다든지 하는 공격이나 정면으로 들어가는 공격이죠. 이렇게 사방으로 들어가는 공격이나 어떤 형태의 공격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방어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의 중앙에 있다는 것은 어떤 형태의 공격에도 사방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중앙으로 들어왔을 때 가능하죠. 손만 움직이는 상태에서 어느 형태에서도 방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앙으로 들어오는 걸 보면 사방에서 들어오는 것도 차단이 가능하죠. 가능하죠. 어느 형태. 그래서 손의 위치를 원의 중앙, 가슴 앞에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손이라는 것은 자신의 쇠를 상대방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운을 상대방인데 보여주는 것이죠. 이는 쇠의 기준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격투기에서 쓰는 형태, 이 형태죠.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가 자세를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가슴이죠. 가슴을 기준으로 어느 형태의 자세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원의 중앙에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자세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원의 중앙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모든 행위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격과 방어의 기준도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힘의 측면인데, 양손이 이렇게 가슴 앞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중심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어깨, 무릎, 이 사지로 분리되겠죠. 이 가슴 앞쪽에서 사지입이 제일 연동이 잘 됩니다. 그래서 손을 이 앞에 놔놓는 것이죠. 그리고 부분적인 힘보다 몸힘이 전달되어 가슴 쪽에 있을 때 몸힘을 제일 쓰기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몸힘을 제일 쓰기가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슴 앞에 놓는 것입니다. 즉, 중심축을 기준으로 사지힘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손은 이 사지힘이 연결된 끝선에 있습니다. 그 끝선에 있는 것을 자기 힘을 제일 잘 쓸 수 있는 가슴 앞에 놓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손가락 끝에 움직이면서 서로 연동되어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낸 상태라면 물론 여기서 내리치는 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내려가는 힘과 올라오는 힘을 이용해서 내리칠 수도 있죠. 그러나 가슴 쪽에 있는 것이 정면으로 방할 때 이 상태가 있죠. 가장 힘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힘에도 서로가 연동을 잘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손의 위치는 가슴 앞에 놓아줘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자세의 변화에 따라 손의 위치를 바꿔주시면 상관없습니다. 보폭이요. 힘이 올라간다면 손의 위치도 올라갑니다. 내려간다면 같이 내려갑니다. 하나의 기준이 정확할 때, 신체입니다. 그 기준이 정확할 때, 그 기준에 맞춰 행위가 바뀌면 손의 위치도 바뀌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손을 가슴 앞에 놓아줘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의 법칙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손의 관절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령 자세의 손 관절 형태는 이렇게 접고 펼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것 또한 양반용어도죠. 이렇게 접고 팬다. 이렇게 펴진 상태는 접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접어진 상태는 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접어진 상태에서 이 펀치를 한다면 힘이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직됩니다. 양방향 운동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직되어 있죠. 그래서 한쪽 쪽으로 너무 치우친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절을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 접고 펼 수 있는 손 관절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죠. 무술의 힘과 행위의 출발은 손끝과 발끝으로 이 발끝이 움직일 때 서로 이게 연동이 되죠. 이게 될 때 연동이 되죠. 서로 이게 연동이 돼요. 그래야 손으로부터 시작하는 힘이 이렇게 전달되는 것이죠. 발이 움직일 때 이렇게 전달되죠. 이게 사지 힘이 서로 십자로 복차되어 힘을 조하는 힘, 그리고 분산하면서 몸 힘을 만드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술의 시작은 손끝과 발끝으로 놓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접어진 상태에서도 공격이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펴진 상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직되고 원만한 움직임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최상의 기술적인 것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손 관절은 접고 펼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라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펴주면서 견제를 해서 상대방이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상황이 잘 못 들어오겠죠. 또 필요에 대해서는 힘을 조하면서 뒤로 당겨 접어지는 행위죠. 공격을 하라는 것이죠. 손의 정확한 형태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안으로 접어진 상태라고 할 것을 상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마디 더 첨부하면 이 손은 최대한 자연스러운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관절 부신이 원활하게 움직입니다. 접고 펴는 얘기죠. 이렇게 상태에서 손에 힘을 주면 경직되어 있습니다. 좋지 못하죠. 부드러운 상태에서 이렇게 관절 부신을 속도로 만들어내는 게 좋습니다. 이 형태에서. 다르게 얘기하면
이 행태에서 이렇게 힘을 준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힘은 느껴집니다. 그러나 속도적인 면에서 신속하지 못하죠. 그리고 스스로 자기 이렇게 몸 힘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이다 보면 상대방에게 힘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부드러운 상태에서 마지막 지점에서 힘을 발생하면 되는데, 움직임 자체에서 힘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대령 자세의 발 관절 형태는 이렇게 90도 정도를 접어주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 형태가 되겠죠.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행위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인데, 발 관절이 이렇게 90도로 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앞뒤죠. 이렇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즉, 다르게 얘기하면 당기고 밀고 할 수 있다는 두 가지 힘을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형태가 누르고 한다든지 든다든지 하는 힘의 사용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관절의 굴신이 있어야 행위를 자연스럽게 하죠. 이렇게 한 방향으로 치우친 상태. 이거는 미는 행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건 당길 수밖에 없습니다. 뒤로밖에 이동이 안 되죠. 그래서 한방향성 운동밖에 안 된다. 그래서 발 관절을 적당히 접어내기 90도입니다. 90도를 유지하여 당기고 밀고 누르고 들고 하여 사방팔방으로 힘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은 무술의 공격과 방어적인 측면인데, 우리가 손을 뒤로 이렇게 당겨진 상태에 이때는 몸힘을 활용하기는 좋습니다. 가슴 앞에 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펀치를 만들어 한다면 길게 이렇게 펀치가 되죠. 이렇게 돼서 당기고 이동 거리가 있기 때문에 파괴력은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형태보다 순간적으로 친다면 속도적인 면이 넓죠. 그리고 이렇게 된 상태. 이렇게 된 상태는 손이 앞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이 상대방을 견제하고 이런 형태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공격은 쉽지가 못합니다.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고도로 숙달된다면 이 형태에서도 중간적으로 다 만들어낼 수가 있죠. 어느 형태에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느 방이든. 그러나 보편적인 형태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한 방향으로 치우치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있는 상태. 관절을 너무 많이 접은 상태입니다. 이 형태. 이 형태 손이 이렇게 있더라도 상대방한테 가려면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이 형태든 이 형태든지. 그러면 속도가 늦어서 빠르게 공격을 못 하겠죠. 그리고 너무 해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손이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상대방이 잘 못 들어요. 그래서 방어는 좋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격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관절이 펴진 상태이므로 이 굴신작용을 잘 못하기 때문에 빠르게 공격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 이 행태는 방어가 되고 이 행태는 공격이 좋습니다. 반대쪽으로 치우치다는 거예요. 물론 이 행태에서도 방어는 할 수 있습니다. 이 행태. 어떤 행태에서. 이 행태 순간적으로 다 어떤 행태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너무 치우치기 때문에 팔 관절을 45도를 유지하여 두 가지 행태를 겸비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겸비된 상태에서 자기가 원한다면 당기고 밀어 조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도 고도숙달을 한번 할 수가 있죠. 즉, 기준점을 정확하게 만들어 상태에서 양수겹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는 필러에 의해서 이렇게 당기다 미는 행태를 바라는 것이죠. 대릉 자세의 발 행태는 이렇게 양발을 나란히 하고 앞뒤로 대각선으로 발을 놨습니다. 이런 행태가 되죠. 양발을 나란히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체 힘의 측면인데, 신체 힘은 중심축을 기준으로 상하, 좌우로 힘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4등분되어 있죠. 이러한 힘을 정확하게 바르게 놔기 위한 것입니다. 정확하다는 의미는 이 사각형으로 중심축을 기준으로 이 힘을 제대로 놔기 위한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중심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발과 손 힘, 무릎과 어깨 힘, 허벅지와 가슴 힘, 이 상하로 구분되죠. 이것이 좌우로 보면 6가지 힘이 이렇게 좌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심축을 기준으로 십자형으로 단전을 기준으로 서로 힘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는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기준축을 기준으로 힘이 가지런히 좌우 힘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몸 힘이 제대로 분산되어 있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발을 이렇게 벌린 상태, 이때는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발이 이렇게 벌어짐으로 하여 하체 힘이 옆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나란히 제대로 좌우 힘을 세워야 되는데 발을 이렇게 벌림으로 해서 몸 힘을 분산하는 것이죠. 좌우 힘을 다리 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행태는 신체 힘의 구조가 옆으로 벌어지면서 상체 힘이 이렇게 올라오고 몸 힘을 제대로 하나의 틀로 만드는 것이 조금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행태는 우리가 편안하게 서 있을 때 활용되는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모아진다. 다리가 이렇게 모아지면 하체 힘이 이렇게 안으로 모이죠. 이것은 하체 힘은 이렇게 모이는데 상체의 어깨 힘, 이것은 이렇게 되죠. 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 또한 상하 힘을 제대로 연결하지 못합니다. 이런 형태는 우리가 하체를 단련한다든지 상체 힘을 이렇게 내려 하체를 단련한다든지 특화된 무술, 말을 탄다든지 하는 행태에서 활용은 되지만 전신 힘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부적절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행위를 하지 말고자 하는 의미에서 양발을 이렇게 나란히 해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뿌리가 흔들리면 전신이 제대로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행태의 대릉 자세를 잡더라도 보폭의 넓은 것은 상관없죠. 양발은 분명히 나란히 된 상태를 유지해야 해요. 그래야 신체의 힘이 제대로 선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대릉 자세의 앞뒤 대각서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릉 자세는 이렇게 앞뒤 대각서기입니다. 이 형태는 이 바닥을 직사각형이라고 봤을 때 이렇게 발을 대각선으로 놔두는 것이죠. 준비서기에서 발을 반드시 어깨 뒤쪽으로 이동하여 이렇게 서는 형태가 대각선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일자로 서면 걷기는 좋지만 좌우 힘이 이렇게 나란히 되어 있습니다. 넘어지기 쉽죠. 이동은 좋지만 넘어지기 쉽기 때문이고, 이렇게 옆으로 선 상태. 옆으로 선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이지만 이동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과 안정성을 겸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각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로 보면 이동과 안정된 행태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앞뒤 대각서기를 한 행태는 이 중심축을 기준으로 좌우 힘이 이렇게 좌우로 놓인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술적인 공격이나 방어는 이렇게 좌우 힘이 중심축으로 모이는 것이 가장 신체 힘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 상태에서 대릉을 한다고 가정할 때 이 형태에서 이렇게 펀치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겠죠. 또 뭐 이렇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좌우로 힘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타격점이라고 봤을 때 펀치가 이렇게 돼요. 좌우 힘이 분리돼가 나가고 몸 힘이 제대로 행성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좌우가 분리된 상태에서 중앙으로 갈 수 있는 상태로 안으로 힘을 모아는 거죠. 발차기 동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좌우를 어느 정도 분리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몸힘을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분리된 상태에서 모아는 것이 어느 행태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몸 힘을 정확하게 하나의 힘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참고로 한마디 더 첨부하자면 일시타격에서 타격을 할 때 모든 힘은 이 중심축을 기준으로 힘이 형성돼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타격력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힘이 이렇게 옆으로 가는 것은 그냥 타격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좌우가 이렇게 분리된 상태에서 이 안으로 들어가면 상대방이 상당한 데미지를 줍니다. 모든 신체 기능은 이 중앙 쪽으로
모기가 있죠. 그래서 힘을 중심축 쪽으로 강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좌우가 힘이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힘을 제대로 써야, 안쪽으로 써야 흔들리기 제대로 발생이 됩니다. 타격하는 기술도 중요합니다. 강한 힘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격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죠. 발차기를 하는데 이렇게 쳐가지고 제대로 힘이 형성이 안 돼도 상대방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유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축을 기준으로 힘을 쓸 때 자기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령 자세의 보폭은 일반적으로 어깨 넓이의 1.5배 정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식타격에서는 이렇게 어깨 넓이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동이 좋죠. 어느 형태로. 그렇지만 어깨 넓이는 중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기술에 당하기 쉽죠. 유술 같은 기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식 타격을 할 때는 좋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순간적으로 밑으로 파고드는 이 중심이 늦기 때문에 다리나 이렇게 허리를 잡히듯 힘을 잘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식 타격에서는 어깨 넓이, 보폭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동이 용이하면서 공격이 강하죠. 그렇지만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깨 넓이 1.5배를 잡아주는 거죠. 이 형태에서 조금 벌어지죠. 그리고 유술에서는 어깨 넓이 2배 정도 이렇게 많이 좀 벌리죠. 이거는 안정된 핸드입니다. 몸힘을 쓰기 좋죠. 그래서 앞뒤서기를 한 상태에서 2배 정도를 벌린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이렇게 하체 공격을 하면 중심이 내려가기 때문에 방어를 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몸싸움을 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이 형태는 이동이 너무 넓죠. 보폭이 벌어짐으로 해서 중심이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폭을 이 두 가지 행태를 겸비하기 위해서 보폭을 어깨 넓이 1.5배 정도 하라는 것이죠. 2배 벌려진 데서 이렇게 어깨 넓이로 전환하거나 어깨 넓이의 보폭에서 2배 정도로 전환하는 것은 1.5배에서부터 이렇게 전환되는 것보다 속도적인 면이 더 좋습니다. 기본이라는 것은 두 가지 행위를 다 할 수 있는 행태를 잡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5배를 잡았을 때 이 상태에서 상대방이 밑으로 잡아온다면 조금만 이렇게 방과살 이렇게 내도 그럼 중심이 내려갑니다. 안정돼도. 그리고 이 행태에서 조금만 이렇게 끌어올리면 이동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이식 타격을 쉽게 할 수 있죠.
즉 1.5배라는 것은 두 가지 공격 스타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가지 무술에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폭은 반드시 1.5배를 해주라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본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이 행태에서 원하는 것으로 전하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죠. 그러나 기본 행태는 반드시 어깨 넓이 1.5배 정도 된다는 것을 상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폭을 어깨 넓이의 1.5배 정도를 한 후 무릎 관절은 45도 정도를 유지하는 것을 좋습니다. 이 정도가 되겠죠. 이것은 이렇게 너무 접어집니다. 중심이 너무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런 행태는 하체 힘을 이용하여 들 때 좋죠. 그러나 너무 중심이 내려갔기 때문에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너무 폐한 상태. 폐한 상태는 관절굴신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5도를 유지하여 내려가고 올라갈 수 있는 상태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 행태에서 이렇게 굴신을 이용하여 이슈 타격으로 전환하거나 몸을 쓰기 좋은 형태로 무릎 관절을 접어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폭을 1.5배를 유지할 때는 무릎 관절은 45도 정도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대령 자세는 다양한 형태로 자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의 동작으로 잡는 두 개의 동작을 연결해서 잡는 방식, 또 이것을 외가식, 호흡이 바깥으로 나오는 형식에서 할 수 있고 호흡이 들숨이 기준이 되는 형태에서도 자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러한 자세에 대해서 수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박자 자세법. 1박자 자세법은 하나의 동작으로 이렇게 바로 자세를 이런 되겠죠. 정확한 형태는 이렇게 준비서기에서 있습니다. 이 형태에서 발가락을 들어주죠. 그리고 뒤축을 들입니다. 그때 회전축을 합니다. 회전을. 이러면서 발을 바로 뒤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리고 양발을 45도로 나오면서 손은 이 형태에서 자연스럽게 같이 올라갑니다. 이 형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발가락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뒤축도 이걸 들어줘야 되겠죠. 이거를. 그러면서 동시에 틀어줍니다. 틀어주면서 발을 반드시 어깨 뒤쪽으로 바로 이동을 해요. 이렇게. 이거는 공격적인 격투기에서 활용되는 형태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형태에서 바로 자세를 합니다. 수련은 3박자 리듬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자세를 잡은 후 이렇게 두 가지 동작을 더 강미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세를 잡은 후 이렇게 되겠죠. 하나, 둘. 자세를 잡는 동작 하나, 둘, 셋. 이런 방식으로 수련합니다. 다시 한번. 이 형태에서 준비석이죠.
이때 호흡은 자세를 잡을 때 살짝 내지. 그리고 들 당길 때 들숨을 쉬고. 그리고 준비 자세로 돌아갈 때 말숨을 합니다. 이때 무릎을 젓거나 펴진 건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취향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호흡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밖으로 내쉬는 숨, 날숨은 이렇게 자세를 하고 코나 입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가볍게 짧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당기는 동작에서는 들숨을 하는데 반드시 코로 해야 돼요. 코로 할 때 이렇게 숨을 이렇게 발당하면 머리를 치서 조심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숨을 당길 때 코로 당기고 이렇게 단전적으로 내려가는 형태로 되어야 됩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날숨은 입이나 코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가볍게 날숨을 하면서 이 형태에서 자세를 잡습니다. 그리고 들숨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코나 코로 해야 되죠. 그리고 천천히 날숨을 하는 행태라는 것을 상기하시고 수련에 임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대령 자세를 잡은 후에 이 하체의 힘을 발생시키는 발의 운동에 대해서 수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먼저 발가락 들기 수련. 이렇게 발가락을 드는 것인데, 이것은 이렇게 발가락을 들면, 발가락을 이렇게 들죠. 이렇게 들면 이 중심축이 내려갑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발가락을 들므로 해가지고 이쪽 쪽에 발바닥 쪽입니다. 이게 지면을 문지릅니다. 이렇게 하체에 견고한 힘을 형성하는 수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면 장력, 땅바닥 힘을 이용하고 하체의 견고한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단순하게 발가락만 든다고 하지만 이것은 발가락이 드는 행위로 하여 발바닥이 지면을 누르고 하체 힘을 강하게 응축시켜줍니다. 이 형태. 이런 형태는 견고한 힘으로 순간적인 발진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상대방의 힘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몸 힘을 만들 때 하체 힘이죠. 활용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상대방이 뻔하게 하체를 잡는다. 이 형태에 있으면 발 힘이 공중에 어느 정도 뜬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지르면 발가락이 이렇게 들죠. 이렇게 그러면 이 하체 힘이 견고한 상태. 발가락이 드는 단순한 동작에 힘이 하체로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그리고 두 번째는 간단한 거죠. 발의 중심을 드는 것이죠. 쪽심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드는 것이죠. 이거는 중심을 좀 올라가게 하는 경향이 있는 수준. 이 발을 땅을 끌어당기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중심이 오르죠. 중심이 오른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동을 쉽게 만들죠. 앞에서 만약에 발가락 들기를 하면 밑으로 이동을 하고 이렇게 되면 올라가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이동 쉽죠? 상반되는 힘을 구성한다는 거죠. 하나는 하체를 견고하게 만들고 발끝을 넣는 수준입니다. 이 상태고 이렇게. 그리고 이것은 중심을 올리죠.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올라가죠. 이런 훈련을 많이 해야 격투기를 하면서 공격력과 방어력이 좋아진다. 그리고 앞에서 수련한 회전축이도 이런 행위를 하는데 다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연관되어 있죠. 그리고 간단한 행위지만도 이렇게 압축 들기, 뒤축 들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뒤축을 드는 것은 이 들면 순간적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압축을 들으면 예를 들면 뒤로 이동하지만 이렇게 가면 몸의 그 중심을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뒤축을 들어보면 추진력을 만들어줍니다. 압축을 들어 그러면 견고한 중심축을 유지하면서 이동을 하면서 공격을 만듭니다. 다음에 수련을 보급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겠지만도 이러한 발 행태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수련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수련해.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발가락들, 쪽심들 그러면 그걸 땅을 긁어대면 쪽심들입니다. 발가락들 이거는 지면힘을 이용한 지면힘을 이용하고 허벅지 힘을 키우는 것이죠. 그리고 압축들기, 뒤축들기. 이 행태에서도 압축들기를 해서 말이죠. 제주로 그러면 뒤로 갑니다. 가자. 압축들기 앞으로 가자. 이렇게 훈련을 해줘야 돼요. 기본 행태에서 해도 상관없고 이 행태에서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죠. 한번 준비 쓰기에서. 그리고 기본 여령 자세에서 마찬가지. 이때는 두 개를 다 하는 것보다 한쪽 주고 부분적으로 하거나 양쪽을 다 하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신을 견고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종합격투기에서 하나의 자세를 계속 유지하여 대령을 하는 것은 가장 합리적인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자세를 변화하는 것은 기술의 변화도 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실진행대에서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공격과 방어라는 것은 수많은 반복 속에서 그것이 습관화될 때 이것이 공격과 방어적인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변화라는 것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죠. 똑같은 기량과 힘이 있다면 하나의 정보라도 더 알고 있는 사람이 능력이 더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손의 변화 행태, 즉 쇠의 변화 행태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네 가지 행태인데 우리가 양손을 이렇게 있는 것 기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양적인 행위를 할 때 이미 구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를 잡을 때 이렇게 뒤집어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 행태에서 이렇게 뒤집어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행태가 나가는 것이다. 이거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개념이 나가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좌우 힘이 모인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분류도 할 수 있습니다. 좌우 서로 팽팽하게 좌우 힘이 당기면서 모음을 하나로 만드는 방식이죠. 그리고 반대쪽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여 자세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즉, 손의 변화 행태는 이 행태에서 이렇게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이 행태와 이 행태는 중심축으로 좌우 힘을 모아놓은 것이라면 이거는 좌우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이 행태. 그래서 기본 대릉 자세를 많이 숙달한 후 이 행태가 되죠. 때로는 이렇게 변화를 주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